자, 2차 방정식과 2차 뭐야 얘는 이렇게 써 함수다 라고 하는 단원이에요. 자, 이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냐면, 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게 0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면은 얘는 뭐예요? a가 0이다. 그럼 쓸게요. a가 0이 아니다. 라고 하면 얘는 방정식이죠. 맞죠? 여기까지 이해 못하실 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y는 1하고 붙었어. 그럼 얘는 뭡니까? 요거는 함수죠. 2차 함수. 아직 함수를 안 배웠지만 그래도 2차 함수라고 배웠으니까 2차 함수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요 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뭐 때문에 하는 거냐면, 함수다라고 이야기하는 쪽은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프. 요 놈이다, 방정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근의 개수 혹은 뭐 종류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를 우리가 판별식인 면에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판별식이 0이라는 얘기는 그래프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이다? X축에 접한다. 근데 근의 개수는 근의 개수 두 개일까요? 한 개일까요? 근의 개수는 두 개일까요? 한 개일까요? 두 개입니다. 다만 그 두 개가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중근입니다. 그래서 중근은 서로 다른 근은 한 개예요. 다만 단순한 근의 개수는 두 개입니다. 문제를 잘 읽어봐야겠죠. 서로 다른 근의 개수를 질문했는지 근의 개수를 질문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쵸? 자, 그리고 또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라고 한다면 얘는 X축에 두 점에 뭐랄까요? 교점을 갖는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 중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화면이 0보다 크다면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X축에 닿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X축에 닿지 않는다. X축에 닿지 않는다. 상당히 나중에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겠죠. 뭐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든지. 자, 그리고 또 얘네들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 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데 우리가 어떤 습관을 좀 들여줬으면 좋겠냐면 뭐 그래프로는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보리든 위보리든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살짝 그래프로 볼까요? 본 게 좀 웃기긴 한데요. 얘가 뭐 판별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만약에 0보다 크면 하나는 이렇게 돼 있는 거고 하나는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0이고 알파 베타를 뭐라고 하면 돼요? 알파 베타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얘가 뭐 알파가 베타겠죠. 자, 그리고 판별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0이면 얘는 어떻다? 닫는다? 이렇게 접한다? 가 되겠죠. 그럼 얘는 A의 x-알파의 제곱은 0입니다. 자, 또 다른 특징이 나왔네요. 자, 중근을 갖는다. 뭐라는 얘기야? 완전 제곱식이라는 얘기겠지. 그럼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는 놈의 그래프의 성질은 얘가 되겠죠. 그쵸? 완전 제곱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얘가 될 겁니다. 네, 접한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 제곱식은 접한다 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러면 닫지 않는다. 안 닫혀? 그럼 얘는 방정식으로 표현하기가 되게 애매하긴 하네요. 요거는 알파 베타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할게요. x-p의 제곱 플러스 q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얘네들이 전부 다 지금 이 그래프로만 보고 판단할게요. 요 그래프 때문에 이렇게 할게요. 그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그래프 때문에 얘랑 할게요. 요거 자체로 나온 게 아니야. 얘 0보다 어때 지금? 야, 0보다 어때? 빨리빨리 얘기해. 시간 없어. 크죠? 0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 자체는 아니에요. 다만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때 푸는 거예요. 그 모든 실수에서 이게 이게 fx가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부등식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것 같아요. 2차 함수가 2차 함수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되기는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걸 볼 거냐면 2차 함수하고요. 2차 함수하고 좀 엮어볼 게 하나가 있어요. 자, 2차 함수를 f의 x라고 하고요. 1차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를 gx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hx라고 얘기하는 거를 fx에서 gx를 뺄 거예요. gx를 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서 누구를 뺐느냐라고 하는 거 중요해요. 누구에서 누구를 뺐느냐 라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2차 함수가 있었어. fx라고 하고. 자, 이런 식으로 gx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fx랑 gx랑 점이 몇 개에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나죠? 그렇죠?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죠? 눈만 있으면 알 수 있는 문제지. 자, 그런데 여기서 hx를 할 때 그 놈을 할 건데, 자, 그럼 미리 말씀드릴게요. 꼭 x축이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x축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저기 있을 수도 있고, 그건 막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꼭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여드리기 쉬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 가지고 우리가 hx를 할 텐데, 여기서 뭘 보시냐면요. 앞에 걸 보세요. 그러면 얘가 fx죠. 그리고 차수가 큰 걸 보세요. 자, fx다라고 얘기하는 게 최고창이 양수의 모양이죠. 그치? 최고창이 양수의 모양이죠. 그러면은 이 fx 모양 그대로 따라가요. 그대로 따라갑니다. 다만 어떤 식으로 따라가느냐? 얘네가 이렇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이 hx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직선이랑 비교하시는 거 습관 들이셔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뭘 할 거냐면, 자, 이번에는 또 이 참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gx가 이렇게 되어 있어. gx가. 자,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hx가 어떻게 나오면 지금 접하잖아요? 똑같아요. 얘도
요 점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요 그래프가 그대로 와요. 이런 식으로. 일치합니다. 얘가 hx. 자, 그리고요. 또 이번에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겠죠.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 있어.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죠. 자, 아까 제가 그런 말을 했었을 거예요. 자, 이참수에서는 만난다라는 단어를 계속 썼죠. 그쵸? 그리고 2차 방정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개수가 몇 개니죠. 실근이, 중근이니 이런 소리 했잖아. 그렇죠? 맞죠? 자, 그런데 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딱히 어디다라고 말씀드리긴 되게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하겠습니다. 대충 여기 어딘가 될 것 같은데 어디가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 높이에 가장 가까운 데 찾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찾으려면은 이거 접선인 거 찾고 뭐 해야 돼. 그 지금 할 생각할 게 아니야. 그러니까 hx는 아무리 뭐라고 했더라도 얘네가 요만큼 떠 있어가지고 여기라고 가정을 하면 대충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hx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판별식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봅시다.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고 얘는 판별식이 0이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합니다. 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니까 방정식 측면에서는 서라 두 식이다라고 얘기하고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말을 쓰겠죠. 요 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중근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고 접한다 라는 말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얘네들은 허근을 갖는다. 뭐 서다도 허근이다. 만약에 허근을 갖는다. 허근을 갖는다 라고도 할 수 있고요. 서로 다른 뜻이다. 서다도 서로 다른 두 두 허근. 자, 이랬을 때 뭐 이거 갖는다. 근데 뭐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혹은 모두 다 양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요거 많이 쓰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3차 함수가 나오든 몇 차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간에 저런 거를 하게 될 겁니다. 일단은 저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괜찮죠? 자, 필수 예제 10-2번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았을 때 다음에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애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실 거냐면요. 자, 일단 이렇게 볼게요. 자, y는 fx다라고 이야기하면 함수라고 했죠. 그쵸? 자, 그런데 함수는 0이다라고 얘기하면 얘는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지? 맞죠? 맞죠? 자, 근데 x라고 얘기한 게 가정을 해봅시다. 알파랑 베타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파랑 베타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요 놈이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f 알파가 0이고 f의 베타가 0인 건 맞죠? 그렇죠. 자, 지금 f가 누구를 품고 있어? 알파, 베타, 얘네를 품고 있죠. 이해 가세요? 이해 가세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얘네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라면, 그러니까 알파, 베타를 내가 제거한 상태에서 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1이랑 3을요. 숫자를 안 넣을게요. 일부러. 자, 얘네들이요. 알파, 베타가 근이니까, 야, 내가 fx를 a에 x-알파, x-베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첫 번째 문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얘가 fx는 k라고 하는 놈의 두근을 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얘네들이
A의 X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X 더하기 A 알파 베타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방정식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근이 바뀌어요?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단순하게 이렇게 봅시다. 여기 는 K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셔라 라는 얘기냐면, 는 K다 라는 얘기는,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어. 자, 그리고 대충 요 정도 어디에서 이제 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걸 사면 이제 숫자로 잠깐 한번 해볼게요. 해봤습니다. 자, 그럼 얘가 가운데 값이 얼마야? 야! 똑똑한데? 얘 가운데 값이 1이에요.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K라고 얘기하면 뭐가 K냐면 얘가 K예요. 얘가 K예요. 얘가 K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쌤, K 여기 있으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얘가 이차함수고 이거는 하나의 직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분명히 안 만나잖아. 안 만나죠? 그쵸? 안 만나는 거는 맞는데 그는 어떤 근이 존재해요? 어떤 근이 존재한다 그랬어? 판별식 0보다 작으면. 여보세요? 판별식 0보다 작으면 어떤 근이 된다고 돼 있냐고. 우리 이거 한 20분 전에 한 거야.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존재한다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존재하니까 그 두 근의 합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얘가 K가 안만 붙어있다 할지라도 얘네들은 뭐가 된다? 두 근의 합은 바뀌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합은 얘네들에 대한 중점이니까 만약에 이런 데가 됐어. 얘가 알파고 베타야.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랑 똑같겠죠. 어디를 갖다 놔도 다 똑같겠지? 그래서 이 값이 얼마가 나온다? 2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얘가 지금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구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봅시다. 되게 쉬워요. 되게 쉽습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요 바탕으로 갑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F에 2x 더하기 1이다 라고 얘기하는 놈이 0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아까 F가 누구를 품고 있었어? 알파, 베타를 품고 있었죠. 그렇잖아. 그러면 여기서 X자리가 알파예요? 아니면은 2x 플러스 1이라는 놈 통째로가 알파의 자리예요. 통째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알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2x 더하기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알파. 자, 그리고 2x 더하기 1이라고 얘기하는 게 베타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x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2분의 베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합이라고 이야기하는 측면은 어떻게 돼요? 얘가 2의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2분의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그 다음에 얼마니? 플러스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죠. 그치? 그럼 우리가 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 베타가 3이다, 혹은 알파가 3이고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다, 그건 니들이 정하기 나름이니까 그냥 대입하면 되겠죠. 아시겠지? 일부러 문자로 갔습니다. 아시겠죠? 숫자로 가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일부러 문자로 갔습니다. 이 문제는. 자, 그리고요. 네, 되게 떨리네요. 이 문제는. 이거 먼저 정리 잘 해주세요. 자, 이제 우리는 되게 똑똑하다가 돼야 되는데. 자, 별건 없는데, 솔직히 별건 없거든?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직선이 이걸 쓰는 거야. 어이 갔나 이걸 쓰라고. 눈으로 본다고 되냐? 이거 몰라. 직선이 그거 기다릴 게 아니잖아.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직선에 아니 두 직선이 연병 곡선에 동시에 접한다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참 슬프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직선이 두 곡선에 동시에 접한다. 그러면 일단 파이팅. 무조건 노가다. 어려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열심히 뭐 이런 뜻이에요. 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특히 지금 아마 수투 선행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있을 거예요. 두 곡선에 동시에 접하는 걸 구할 때 얼마나 빡빡했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자, 두 직선이 누가? y는 m x 더하기 n이 얘가 누구랑?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8 얘랑도 접한대.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애랑 동시에 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가끔씩 정석에 그래프가 나오거나 그게 나오면 그걸로 문제를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 마세요. 그래프 하나도 필요 없어요.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얘랑 접하니까 뭐 하면 돼? 접하면 아까 뭐 썼죠? 판별식은 0 썼었죠? 그럼 그거를 1번식이라고 한번 볼까요? 1번식이다 라고 하는 거 얘 이쪽으로 넘길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 더하기 m에 x 더하기 8 마이너스 n은 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판별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 m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32 플러스 4n은 0이라고 하는 식이 하나 등장을 하겠죠. 기억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얘랑 해보도록 할게요. 아래 거의 식에서. 그러면 이번엔 얘가 마이너스니까 저쪽으로 넘겨봅시다. 그러면은 얘는 x의 제곱 4 넘어갔으니까 플러스 n 마이너스 4의 제곱. 아니 제곱이란다. x 그리고 요거 넘어가게 되면 n 플러스 4는 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판별식이다 라고 하는 걸 쓰시면 얘가 n-4의 제곱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16이다 라고 하겠죠. 그러면 얘네들이다 라고 하는 게 0이라고 하는 게 니은. 그럼 뭐 하시면 돼요? 기억과 니은을 연립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푸시는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4n으로 만약에 묶는다고 하면 여기서도 4n이라고 하는 거에서 슉 이렇게 넘어갔다 라고 하면 32 마이너스 n 플러스 4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4n이고 얘 이게 넘어가면 되니까 n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6이죠? 마이너스 16이다 라고 하는 걸로 n값 등장을 하고 n값 나왔고 그 다음에 n값 하고 하시면 되겠죠. 예, 그런 겁니다. 여기서 n이 양수래네요. 이 정도 문제가 돼 있으니까 이것만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진 않았어요. 다만 노가다다. 자, 10-6번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놈의 그래프를 뭐 달라고 하냐라는 얘기인데, 얘가 지금 방정식에, 자,
이런 말이 나왔어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라고 나왔습니다.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그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와 일치합니다. 쉽죠? 문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절대값 x에 x-4 3이요. 3이네요. 그리고 m 넘길게요. x-4라고 합니다. 직설방식 내용 확 나와버렸네요. 이게. 자, 요 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겠죠. 얘가 4,0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이 무엇이다? 직선이었다 라고 하고요. 그래서 근이 어떻게 바뀌니? 라고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네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X축 Y축1점이다 라고 하고 그러면 얘네가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요? 얘네는 이렇게 되어 있는 애가 있었겠죠. 이렇게 되는 애가 있었고 요 놈이 이렇게 뒤집어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더라 라고 하고요. 얘가 3이고 0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값이 대충 이 정도가 4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뭐를 따질 거냐면, 그리고 이게 절대값이 붙어있는 함수 있죠? 그랬을 땐 어떻게? 각각 해당하는 식을 쓰세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x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쓰는 습관을 들여주십시오. 그래야지 더 빨리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직선이라고 얘기하는 기울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얘들아, 여기 기울기 얼마야? 0이요.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요. 요거는요? 마이너스. 그쵸? 자, 근데 기울기를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네가 요렇게 플러스로 쭉 가요. 그쵸? 자, 쭉 갑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어떤 게, 자, 민서야 앞에 봐야 돼요. 보셔야 됩니다. 봐야 돼요. 눈치 보지 마시고요. 자, 얘가 기울기가 얘가 크고, 잠깐만요. 얘가 1번, 얘가 2번. 1번이 커요, 2번이 커요. 기울기가 2번이 커요. 그쵸? 자, 그리고 이번에는 기울기 음수쪽 살펴볼게요. 자, 기울기 1번, 기울기 2번. 1번이 커요, 2번이 커요. 네? 2번이 커요. 절대값은 1번이 커요. 근데 기울기는 2번이 커요. 뭐 보시면 되냐면요, 그래프를 그릴 때 오른쪽 끝에를 보세요. 오른쪽 끝에가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큰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기울기가 엄청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됐다가 0이 됐다가 플러스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휙 돌아가서 다시 이렇게 가죠. 그쵸? 또 다시 이렇게 가죠. 얘는 몇 도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꼭? 얘는 몇 도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몇 도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동원아, 몇 도만 움직이는 것 같아? 그죠? 180도만 움직이죠. 그쵸? 선행을 하니까 그냥 떠들어 볼게요. 선행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가죠. 했어. 그 소원 듣는 친구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어요. 파이, 그 탄젠트 주기가 몇이죠? 파이죠. 파이는 180도죠. 네, 당연한 거죠. 그러면은 탄젠트는 기울기가 되고요. 그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그러면 얘네가 기울기가 양수다라고 얘기한 것도 물론 생긴 생길 거예요. 저쪽 어딘가에 생길 텐데, 자, 보시면 요 놈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어때요? 지금 0일 때부터, 자, 얘가 이제 요렇게부터 살펴볼게요. 여기 음수에서부터, 자, 음수라고 칩시다. 저쪽 엄청 음수요. 몇 개예요? 몇 개? 몇 개 만나? 2개 만나죠? 이게 좀 짧아서 그래. 그래프도 덜 그리고 여기 2개 만날 거 아니야? 2개 만나다가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딱
세 개 만날 때가 있네요. 그쵸? 세 개 만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몇 개 만나요? 네 개를 만나죠. 네 개를 만나고 쭉 네 개 하다가 0이 되는 순간 두 개가 되죠. 그리고 나서 얼마가 돼요? 양수 시작했을 때는 처음에 0이죠. 그쵸? 0, 0, 0, 0, 0, 0, 0, 0, 0 가다가 얘가 접할 때가 있겠죠. 접하는 것까지는 또 한 개고 접하는 거 넘어가면 몇 개? 두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래프를 따져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조금 그래프를 오버해서 이쪽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약간 오버해서 이렇게 오버를 할게요. 자, 그러면 얘네 기준점이 되는 데를 찾아봅시다. 요게 이렇게 접하는 데가 되겠죠. 그리고 또 얘가 이렇게 접하는 데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얘가 기호의 0인데도 생각해 보셔야 될 듯 합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이다 라고 하는 것도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전에는 몇 개예요? 1번 전에는 0개죠? 그리고 얘부터 얘 사이까지는 몇 개예요? 요거 뭐 1번일 때는 한 개지만 1번 넘어가면 두 개로 바뀌죠. 그쵸? 두 개로 바뀌었다가 그리고 애초에 아예 마이너스 0번에 나올 때는 무조건 두 개로 나오다가 2번일 때 몇 개로? 세 개로 나오겠죠. 세 개로. 자, 그 다음에 몇 개? 네 개. 그쵸? 네 개로 나오고 그리고 쭉 넘어가서는 몇 개로 돼요? 3번일 때 이제 2개. 그리고 또 0개.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렇게 따져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에서는 어떤 거예요? 얘가 누구랑 나와요 지금? x제곱 마이너스 3x랑 2i랑 접하는 거니까 얘가 mx 마이너스 4m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m에 x 더하기 4m이 0이다 라고 해서 판별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m제곱 더하기 6m 10m 기대하겠다. 아니다. 그냥 할게요. 6m 더하기 9 마이너스 16m이다 라고 하는 게 0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m제곱 마이너스 10m 플러스 9라고 하는 게 0일 테니까 m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얘가 1이거나 9라고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상식이라는 걸 동원해 보도록 합시다. 자, 얘가 기울기가 몇일 것 같아요? 1일까 9일까? 여러분,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기울기가 1이랑 9가 나왔어. 그럼 요 놈의 기울기는 1일까 9일까? 찍어봐. 맞아요. 9 맞아요. 왜 이렇게 확신이 없어 애들이. 왜? 여기에도 이렇게 접하잖아. 그렇잖아요. 저것도 있죠. 자, 그러니까 얘가 9라는 거 하나를 찾았어요. 9라는 거 하나 찾았고요. 자, 그리고 또 어차피 마지막에 이제 식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제쳐다가 찾아봅시다. 두 번째는요, 얘가 어떻게 돼요? 두 번째는 얘는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3x 하고 얘하고 mx 마이너스 4m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네요. 그러면 x 제곱 얘 이쪽으로 넘길게요. m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4m이 0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또 어떻게 되느냐? 판별식이라고 하는 게 m제곱 마이너스 6m 더하기 9 더하기 16m은 0이다 라고 하죠. 네. 자, 그러면 얘는 m제곱 더하기 10m 그 다음에 플러스 9는 0. 그러면 이번에는 m값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도 나오고 마이너스 9도 나온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도대체 마이너스 1이냐 마이너스 9냐 라고 할 텐데요. 얘는 마이너스 1이겠죠. 왜요? 이렇게 되어 있는 애랑 얘가 이렇게 접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라고 하는 걸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얘가 m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2개가 나오죠. 그리고 m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얼마가 나왔어요? 얘가 몇 개가 나왔다? 3개가 나왔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m이 크고 0보다 작으면 이 사이가 될 테니까 4개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0보다 크고 저 기울게 될 때까지는 0보다 크고요. m이 9 사이가 될 때까지는 0개가 되다가 얘가 m이 9일 때는 얼마가 돼요? 1개가 되죠. 그리고 m이 뭐보다? 9보다 클 때에는 몇 개 나온다? 2개가 됩니다. 자, 보시니까 어때요? 자, 판별식이다 라고 하는 걸 쓰긴 쓰는데 접할 때에 대한 방정식의 해로 쓰지 그걸 부등식으로 막 이용 안 하죠? 그렇죠? 그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것도 웬만하면 기억을 해 주십시오. 네. 실근의 개수의 문제에서는 그게 훨씬 더 유용하게 많이 쓰입니다. 기억해 주길 바래요. 네. 13번의 문제입니다. 자,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자, y는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2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x죠.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 직선 땡땡땡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얘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 누구랑 만나더래? y는 x 더하기 2와 서로 다른 점에서 만나더래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방정식의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겠죠? 그쵸? 그러면 얘를 빼 더하기 2a-1에 x 더하기 2a-2는 0의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겠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해하세요? 이해가세요? 혹은 우리가 얘를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두 근 모두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랬을 때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많이 나와요. 여기가 기말이랑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사이이긴 한데요. 자, 그래서 요 놈을 f의 x라고 해보자. 그럼 얘가 fx인데 뭐를 일단 아셔라 라는 얘기냐면 얘가 2차 함수고 최고차항의 양수니까 아볼이고 이 정도만 일단 아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할 일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자, x축이고요. 마이너스 2고요. 2입니다. 그러면 이 조건에 맞는다라고 칩시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되죠. 맞나요? 맞나요? 그럼 얘는 x축이랑 뭐가 돼요? 판별식이라고 이야기하는 2a-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a-1이 0보다 커야 되겠죠. 자, 그런데 말이죠. 그것까지는 맞아요. 자, 그리고 또 추계방정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기억나실는가 모르겠네요. 책 백날쳐봤자 안 나오긴 합니다. 자, 물어볼까요? 찬욱이 여기서 추계방정식은 얼마죠? 네? 여기요? 추계방정식 그리요? x는 네, x는
식으로 다 불러도 돼요. 상관없어. 이걸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자, 최고차의 계수 곱하기 마이너스 2 분의 1차의 계수 2a-1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애도 여기 사이에 있잖아. 얘라고 하는 것 또한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죠. 자, 그리고 또 요렇게도 봅시다. 그래프의 측면에서 보면 얘 여기 지나가도 상관은 없죠. 그래도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잖아. 얘도 지나가도 상관은 없죠. 그치? 그런데 실제 함수값이라는 측면에서 보시면은 양수여도 되고 0이어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한다? 이제 함수값이라고 이야기해서 f의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거나 같고 f의 2도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 세 개를 동시에 연립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과 3번을 연립하시면 됩니다. 네, 연립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풀어내느냐라는 걸 확인하냐면 우리가 이 문장을 읽고 두 근 모두가 이렇게 되더라 라고 한다면 함수값을 확인하시고 판별식도 확인하시고 축의 방정식도 확인하셔라 라고 해서 함판축이라고 배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연습 문제 10-19번입니다. 잘 정리하셔야 돼요. 좀 빡빡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얘는 이렇습니다.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2 마이너스 a 제곱은 0이라고 하네요. 자, 그랬을 때 1보다 작은 실근을 여기 얘가 1보다 작은 실근을 갖는데요. 어떻게요? 적어도 하나를 갖더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입니다. 얘네들을 갖다가 간혹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거 여러 경우를 합쳐야 돼요. 뭐 하지 말란 얘기냐면 여사건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여사건을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 이 생각을 해봅시다. 얘네들의 여사건이라는 게 뭘까요? 자, 일단 실근의 여사건은 허근입니다. 그쵸? 잖아요. 그리고 1보다 그것도 뭐야? 만약에 얘가 그러면 허근인 거 하나 있겠죠. 실근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면은 1보다 둘 다 뭐가 돼야 돼요? 둘 다 1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나 이거나 큰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시느냐? 얘가 첫 번째 1보다 모두 작다 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 그러면 하나는 1보다 크고 하나는 1보다 작겠죠? 이해 가세요? 그거예요. 자, 그러면 요 상태를 가지고도 확인을 해봅시다. 뭐 두 근보다 뭐도 1보다 작다 라고 하면 자, 보세요. x축이라고 얘기할 때 자, 여기가 1이 있어. 자, 그러면 자, 요 경우 되겠죠? 돼야 안 돼요? 되죠? 자, 그리고 얘는 돼야 안 돼요? 되죠? 맞잖아. 얘도 실근이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하셨었느냐? 라면 일단 판별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떻게 돼요? 판별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0보다 크거나 혹은 같거나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요. 여기 보니까 1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보다 작다 그랬으니까요. 자,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면요. 어떻게 돼요? 돼요? 안 돼요? 두 분 모두라는 말을 사용할 수는 없죠. 그쵸? 내가 분명히 모두다라는 단어를 넣었으니까.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f의 1이다. 이거 fx로 치고라면 f의 1은 0보다 커야 될 것 같습니다. 1이 모두 다 1보다 작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요. 얘가 또 이번에는 두근 사이에 이렇게 돼 있어요. 두근 사이에 1이 있다. 그럼 두근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쵸? 두근 사이에 누가 있다고요? 1이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렇게 하나의 근이 생기긴 하죠. 그렇죠? 하나의 근이 생긴 거 확실합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만 하시면 되냐면 단순하게 f의 1이라고 이야기하는 함수값이 f의 1이라고 하는 함수값이 0보다 어떻다? 작다? 라고 하실 수 있고요. 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가 아닐 거예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자, 여기 조금 빡빡하니까 세 번째, 한 근이 1인 경우. 한 근이 1이야.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x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에서 1이 다 왔어.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자, 왼쪽 그래프처럼 돼야 될까요? 오른쪽 그래프처럼 돼야 될까요? 왼쪽처럼 돼야죠. 오른쪽은 1 지나가지면은 1보다 큰 놈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돼야 되겠다 라고 하실 수 있겠고,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끌고 가느냐 라면 일단 f의 1은 0이 됩니다. 그쵸? 여기 지나가니까요. 그런데 요것만 가지고는 조금 불편할 거예요. 근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자, 무엇을 따지냐? 축의 방정식을 따집니다. 축의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애가 x는 a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그러면 a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보다? 1보다 작다 라고 하는 두 개의 조건을 연립을 하셔야 됩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별건 없어요. 최대 최소다. 이게 원래는 중학교 거였어. 중학교 거였는데 이게 그냥 넘어온 거야. 넘어온 거고 대신에 약간 번거롭다라는 게 있죠. 고등학생으로 넘어왔으니까 야,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이야기하고 a가 0보다 작으면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했잖니. 그쵸? 자, 물론 약간 여러분들이 짜치게 모른다 라고 가정했을 때 할게요. 자, a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는 건 뭘까요? a가 0보다 크면 아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으면 위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b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렇게 되겠죠. a랑 붙어서 만약에 a분의 b 혹은 ab의 부호가 0보다 크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얘는 축의 방정식이 어느 쪽에 있다? 얘는 왼쪽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얘는 서로 부호 같은 경우에요. 이거는 서로 같은 부호. 그리고 AB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0보다 작으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게 서로 다른 부호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중3 선행이든 뭐든 할 때 이렇게 외워라! 라고 선생님이 가르쳐 뭘 그린 거니?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 것 같아요. 뭐 대충 이런 식으로 해놓은 다음에 야 이거를 외워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외워라. 이렇게 여기 쓰면 같은 거고 여기 쓰면 다른 거다 해서 같다. 이것도 모르면 그래라. 졸지 마라. 자 에어컨 틀 겁니다. 졸면. 자 그리고 C는 뭐다? C도 씁시다. C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 Y 절편이다. 이게 다예요. Y 절편 정의가 X에 0일 때 Y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생각은 일단은 갖지 마시고 그래프는요. 그리는 게 우선이지 얘가 요거면 최소값을 갖고 얘면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띨띨한 생각은 버립시다. 아시겠죠? 그리고 꼭지점도 내다 버리세요. 알겠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꼭지점 쓰지 마세요. 그거 습관 빨리빨리 버리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거 안 구하고 어떻게 풀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그린다. 정확하게 그리냐?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리지 마세요. 그냥 대충 그려. 대충. 만약에 아볼이야. 아볼. 리볼. 이게 다야. 맞잖아. 아볼, 리볼. 이게 다야. 그 다음에 뭐만 하시면 되냐면 여기에서 자 내가 이차함수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다? 뭐라 그랬어? 용훈아. 그렇지. 무조건 추계방정식이야. 무조건 추계방정식이야. 이 추계방정식이다 라고 하는 요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놈입니다. 이것만 하시면 돼. 이것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3 거 살짝 복습하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 여기서 왼쪽은 지금 어때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감소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아버릴 때 축의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여기는요. 여기는 x가 증가할 때 y는 증가합니다. 근데 위볼의 오른쪽은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보면 이렇게 되겠죠. 크게 보면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얘는 또 위로, 얘는 또 아래로 내려가게 되겠죠.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선행에서는 뭘로 둔갑질을 하냐면 증감표라고 하는 걸 둔갑질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중에 이렇게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다예요. 다른 게 아니라 얘는 그리고 그러니까 x축 y축 표기보다는 그런 문제보다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변형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봅시다. 문제는 조금 복잡합니다. 조금 많이 복잡합니다. 네, 죄송해요. 자, 볼게요. 얘네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표시해제 11절 3번의 문제입니다. 11절 3번의 문제에서 보시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다 라고 합니다. 그렇죠? 얘라고 하기는 합니다. 자, 근데 요 놈이 약간 문제가 조금 거쉽게 하긴 해요. 자, 근데 어떻게 얘를 찾아내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첫 번째 y의 최대값을 찾아라. 근데 x의 범위가 어디냐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x가 1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요건 아마 하고 난 다음에 쓰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얘 위볼이잖아. 위볼이면 위볼을 그리세요. 이렇게 그린 이유는 많이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 놈의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2분의 a이다 라고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노랭이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랑 2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걸 비교를 해봅시다. 그럼 얘를 첫 번째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1,
2분의 a가 됐으니까 a라고 얘기하는 게 이보다 크죠? 우리가 눈만 있으면은 얘가 얘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래서 그거 한 거예요. 자, 그리고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최대값이다. 알죠? 야, 어디가 최대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어디가 가장 높아? 얘가 높잖아. 그러면 끝인 거야 이제. 이렇게 됐으면 얘일 때는 y가 언제일 때? x가 1일 때 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마이너스 1 더하기 a입니다 라고 떠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어. 어디가 최대야? 여기가 최대지? 여기가 최대잖아. 두 번째요. 그러면 두 번째 영역이다 라고 하는 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a가 1보다 작다 라고 하겠죠. 자, 지금 뭐 고민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도 추가할 거냐면요, 여러분 여기서 등호 어디다 붙여요? 좀 제발 고민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게 크게 의미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죄송합니다. 2분의 a죠? 그럼 얘가 a라고 얘기하는 게 마이너스 2에서부터 2 사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때는 x가 얼마일 때예요? 2분의 a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그때의 값이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더하기 2분의 a 제곱이 돼서 4분의 a 제곱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빠르겠니? 꼭지점이 빠를까? 아시겠죠?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말 많은 실수를 하는 거 발견이 되거든요? 저렇게 자면 안 됩니다. 자면서 필기하는 거니 이게. 자,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 뭔지 이제 감이 좀 잡혔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얘가 마이너스 1이야, 얘가 1이야. 이게 왜 이렇게 하면 그래프가 움직이기 귀찮아갖고 그래프 3개를 다 그리잖아. 그래서 그냥 변형을 3개를 하는 거예요. 그 그래프를 널찍하게 그린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 좀 크게 좀 그려. 조그맣게 그리지 말고. 조그맣게 그린다는 얘기는 안 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다 하고 쓰라는 얘기가 그거였어. 그럼 얘는 어디서 최대를 가져? 윤서야, 어디서 최대를 가져? 그죠? 마이너스 1을 최대를 가져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요 놈이 얘 돼 있잖아. 얘가 얘보다 크죠? 얘가 얘보다 크잖아.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럼 얘를 세 번째 영역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요 놈이 2분의 a다 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a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어떻게 돼요?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다 라고 하는 게 될 때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f에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니까 y는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얼마니?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입니다 라고 하실 수 있겠죠.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가세요? 그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다 풀었어요. 두 번째도 별거 없거든. 자, 얘가 두 번째는 y가 얘 뭐가 최대값이 얼마라고 이야기했냐면 4래. 그때 a 값을 해보자라는 거야. 자, 그럼 만약에 해보자. 자, 만약에 얘가 4야. 그럼 a가 얼마니? a가 5죠? 됐어. 그치? a가 2보다 크라며. 그럼 된 거야. a 5 됐어. 자, 이번에는 얘가 4야. 그럼 a가 얼마야? a 제곱이 16이다 라고 하니까 a라고 얘기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4인데 둘 다 나가리지. 그잖아? 이해 가요? 요게 최대값이라고 했고, 그때 범위가 요놈이라 그랬는데 얘가 지금 4라 그랬고, 그러면 a 제곱은 16, a는 플러스 마이너스 4, 여기 없잖아. 그럼 빼고, 그러면 이번에는 얘가 5, 얘가 오면 이거 저쪽으로 가고 쟤가 저쪽으로 가게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아니야? 죄송합니다. 수학값이 4네요. 갑자기 5가 어디서 나온 거야? 자, 그럼 얘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a 값이라는 건 얼마예요? a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되네요. 얘도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것만 답이 되겠네요. 그러면 A라고 따라서 A라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나타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문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예, 뭐 이거 따로 하고 할 게 아니라 1번하고 2번하고 그냥 붙어 있는 거라서 동시에 하긴 했습니다. 11-8번의 문제입니다. x에 관한 2차 방정식 x-1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a 제곱은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얘네가 무슨 말을 했냐면 여기도 써야죠. 두식은 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냥 흘려 지나가는 문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식은 알파 베타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 어느 곳에서도 알파 베타가 다르다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얘네들 같은 경우는 무엇부터 시작을 하시냐? 여기까지 읽었어. 그러면 니네가 바로 요거를 전개를 후다닥 해야겠죠. x의 제곱 더하기 a-2의 x 그리고 a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는 0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 틀릴 수 있으니까 잘 봐야 돼. 자, 그리고 두실근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판별식 다이렉트 할게요. a의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 마이너스 4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얘네가 마이너스 3a의 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4 0보다 크거나 같다. 어머, 인수분해가 되기를 바라봅시다. 안 될 수도 있잖아. 8a가 8a 더하기 4는 0보다 작거나 같다. 3a a 2 됩니다. 다행스럽다. 뭐 하는 건지. 자, 그러면은 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얼마가 나오게 돼요? a라고 하는 건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작거나 같은 i다 라는 것을 알아내실 수 있습니다. 자, a의 범위가 등장을 괜히 한 게 아니라 그냥 뭐 때문에 두실근 가지고 끌어내시는 겁니다. 아직 문제도 안 읽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얘가 1-알파 1-베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시다. 헤이! 이거 x-알파 x-베타지. 그러니까 내가 뭐 하지 말라는 얘기냐면 니네 이거 전개 열심히 해가지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고 또 알파 베타가 얼마고 아주 어떤 단어 써야 되죠? 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아니야. 야, 식이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 x에 얼마 집어넣으면 돼요? 헬로. x에 얼마 집어넣으면 돼? 용훈아! 알파요. 알파. 너 죽을래? 네. 아니야, 죽이진 않을게. 야, 이걸 알고 싶은데 식이 이렇게 돼 있어. 뭘 집어넣어야 돼? x에다가 1. 그래, 1을 집어넣으면 되나? 죄송해. 그건 아니야. 자, 그러면 자, 그럼 1을 수아나 네가 넣어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빨리 넣어. 뭐 시키는 건 안 해. 빨리 넣어. 얼마야? 근데 너는 그 1 더하기 a-2 그러니까 그 2 집어지고 아니면 저거 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이네요. 자, 그쵸? 네.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요 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가 돼요? 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이다 라고 하는 걸로 바로 나오죠. 내가 뭐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여기 갖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는 E 마이너스 A, 알파 베타는 A 제곱만 이거 그냥 다시 이것도 전개한 또 다시 또 넣어. 그리고 와 나 되게 잘 붙어 뿌듯해. 그 정성이랑 비교했어. 맞은 것 같아. 더 뿌듯해. 등신이지. 그럼 왜 배워? 근각에서 관계를. 배웠으면 계속 써먹어 버릇해야 자기가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요 놈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그러면 물론 야, 요 놈을 우리가 만약에 f의 a라고 가정을 하자. 그런데 a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3분의 2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얘 아래로 볼록이지. 윤서야, 죽방 얼마? 모르면 죽방. 빨리 불러. 마이너스 1. 오케이. 굿.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데, 그러면, 야, 요 놈이다라고 하는 거 마이너스 있는 몇 칸 간격? 이쪽으로 몇 칸 가면 돼? 마이너스 2. 얘는요? 이쪽으로 몇 칸 가면 돼? 내가 좀 어려운 걸 물어봤나 봐요. 3분의 1칸 가면 돼. 그렇겠죠? 3분의 1칸 가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얘가 어디가 최대예요? 여기가 최대죠. 요놈이 최소죠. 자, 그러니까 그래프 그려야 돼요? 안 그려야 돼요? 그려야 되는 거 맞죠? 거기에 있는 것처럼 X축, Y축 표시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그냥 무책임하게 그리라고. 괜찮다고. 이 정도까지만 그려. 제발. 그러지 마요. 학생. 자해하지 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최대값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가 나오게 됩니까?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1이다 라고 하는 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최소값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마이너스 1이잖아. 또 넣으면 되잖아. 그럼 얘네들이다 라고 하는 게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0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겠죠. 이게 끝이에요. 물론 얘가 이제 A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A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죠. 이건 굳이 계산할 필요 없겠고요. 자, 이게 뭐냐면 범위가 주어졌을 때, 2차 함수일 때 그래프 그리고 구간 어딘지 따지고 그래프 보고 푸는 거다. 이거 대입하는 게 아니다. 아시겠죠? 이거 보인다고 환장해갖고 이거를 대입하지 말고 이렇게 가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무슨 말을 한 거냐 라면 얘가 알파의 최대값과 베타의 최소값을 구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약간은 버거워졌다라고 보실 수 있기는 합니다. 여기에는 근이 알파 베타인데 알파의 최대값 그리고 뭐 이렇게가 되어 있어요. 네. 자, 지금부터 약간 정신 바짝 차려 주셔야 할 겁니다. 왜 얘네들을 이렇게 구하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설명을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자, 알파의 최대값과 베타의 최소값이라고 하는 애를 묻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베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얘가 얘기하는 건 무슨 말이냐? 알파도 근이고 베타도 근인데 근이 가질 수 있는 값의 최대값 아시겠어요? 근이 가질 수 있는 값의 최대값 그리고 얘는 근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최소값이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나오냐면 뭐가 필요해요? 결국에 x의 범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x의 범위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요. 여기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멘트가 등장을 합니다. 누구냐? A는 실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놈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A의 방정식으로 바꾸어 주셔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 바꾸시면 저 식 갖다가 바꾸시면 A의 제곱, 그러니까 X가 이제 개수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범위로 나오고 싶은 거야. 그래서 판별식을 쓸 건데, 실수라고 해서 판별식을 쓸 건데, 그게 X에 관한 식이 돼야 되니까, X를 개수 취급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가 얼마가 되죠? X 더하기 1에 A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 라고 하겠네요. 요게 0이라고 보시고, 그러면 이랬을 때 얘네들이 어차피 판별식이니까 판별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기 8x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에 계산을 여러분들 해주시고요. x의 범위 중 최대가 알파고요. 최소가 베타의 최소가 되네요.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지금 볼게요. 자, 3, 4차 방정식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일단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3차 방정식이다 라고 하는 거면 얘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조립제법을 추천을 드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조립제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의 최고차항의 약수 그리고 상수항의 약수. 뭐 일반적으로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이거 넣겠죠. 그러긴 할 텐데 간혹가다 이거 언제 이걸 쓰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닐 경우에 1이 아닐 경우에 간간히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의심스러워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최고차항이 2야. 그런데 상수항이 3이야. 그러면은 2분의 3 생각해 보셔야 되고 2분의 1 또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도 일종의 습관이니까 알아두셨으면 해서 살짝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거를 이상하게 푸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서 하는 말이고요. 자, 네, 조립제법인데 이번에는 조립제법이 아닌 인수분해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미지수 말고 문자라고 할게요. 문자 K, A, 등등등 얘가 섞인 인수분해. 물론 K를 없애는 X를 집어넣는다 맞는 말이고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근데 확실히 잘 안 설 수 있잖아요. 어떤 걸 집어넣어야 될까 계산하는데 약간 부담감을 느낄 수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우리 했던 인수분해 있잖아요. 네, 이 문자로 한 문자에 내림차를 푸는 방법이 있었죠. 네, 그러면 어차피 얘네가 차수가 낮거든. x가 3차니까. 그러면 조금 빨리, 아주 조금 빨리 풀 수는 있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얘가 차 방정식이다 라고 하는 게 이건 어떻게 해석을 했으면 좋겠냐면 제일 처음에 복 2차식
자, 보기차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얘는 x제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제곱 형식으로 등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뭔 소리냐면 뭐 이거겠죠? 상수항 얘는 상수항 x제곱 x 4제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기차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짝수차수와 상수로 되어 있는 아이를 우리는 보기차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서 일단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을 살짝 드려볼게요. 근해 분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쓰면 좋겠냐? 자, 이건 어디까지 사견이에요. 치환보다 x제곱으로 인수분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뭐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하거든요. 근데 굳이 안 그러셔도 돼요. 아시겠죠? 굳이 그렇게 안 푸시길 바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보기차식이다 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치환해서 바로 다이렉트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얘는 억지로 만든다. 자, 여러분들이 억지로 만드는 것이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게 그거 있잖아. 2차 함수의 완전 제곱식.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얘는 완제를 억지로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라지 A제곱 마이너스 라지 B제곱의 형태가 되는지 따져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얘가 다이렉트로 인수분해가 되는지부터 확인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얘부터 해보고 이게 안 되면 이리로 오시면 돼요. 이게 안 되면 이리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의 문제들이 있다면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자, 그런데 4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졸라 이상한 새끼가 하나가 있어. 뭐가 있냐면 얘네들을 상반 방정식이다 라고 불리는 아이가 있어요. 상반 방정식이다 라고 하는데 무엇이 상반 방정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얘가 x 제곱의 개수를 기준으로 x 제곱의 개수를 기준으로 좌우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은 식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상반방정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생겼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ax 4제곱 더하기 bx 세제곱 더하기 cx 제곱 더하기, 그럼 얘가 기준이잖아. 그럼 얘랑 같다. 요게 bx 제곱이 돼요. bx가 올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bx가 종종 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더하기 a는요 라고 하는데요. 자, 얘네들에 대한 해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x제곱을 x제곱으로 각 항을 나누고 개수가 같은 함끼리 묶는다 라고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요, 상반방정식 같은 경우에 이건 잘 안 나올 수도 있긴 한데요. 되게 졸라 특이한 거 볼게요. 학교가 미쳐 날뛰어가지고 이게 5차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5차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5차에서는 그냥 특이합니다. 이건 되게 특이해요. 학교에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어요. 나올 가능성 10% 미만. 얘네들은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뭐 ax의 5제곱 더하기 bx의 4제곱, cx의 3제곱, c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이라고 합니다. 오차인 건 맞잖아? 그쵸? 근데 얘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가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이 돼요. 이런 식의 문제의 특징이. 그래서 얘는 여기로 인해서 좌우 대칭이 확실하니까 이럴 경우에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랑 터지고 얘랑 터지고 얘랑 터져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 형태가 다시 등장해요. 이 형태가 물론 개수는 바뀝니다. 개수는 바뀌는데 이런 형태로 돼서 다시 또 x제곱으로 나누고 그 짓거리를 해야 되는 게 상관방정식이다 라고 하는 4차 방정식의 하나의 종류예요. 꼭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필수예제 12-1번 첫 번째 문제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래. 3차식이지?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네. 그쵸? 그러면 x의 세제곱 플러스 8이라고 얘기하는 게 x 더하기 2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x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어머나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랑 요 놈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5라고 하면 3인가요? 3 나오겠네요. 네. 3i라고 합니다. 아, 여기 가끔씩 i 루트 안에 넣는 식기들이 가끔씩 있어. 넣지 마. 넣는 거 아니야. 나.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너무 쉽죠? 몸풀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x제곱이 x 4제곱이 9라고 합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인수분해 하세요. 차라리 x 4제곱 마이너스 9는 0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얘가 x의 제곱 더하기 9. 아이고 미쳤나봐. 좀 말려 이럴 때는. x 제곱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합니다. 자, 이 다음 것까지 해주셨으면 합니다. 학교가 이것도 낼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뭐 복소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 해라 뭐 이렇게. x 더하기 루트 3i x 마이너스 루트 3i x 마이너스 루트 3 x 더하기 루트 3이다 라고 하는 게 0이니까 x라고 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라고 하는 거. 이 문제를 이렇게 푼 이유는 인수분해 때문에 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인수분해 때문에 이를 풀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4차식이네요. 4차식 다이렉트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x의 4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6이 0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자, x의 제곱, 자, 치환하지 말라 라고 부탁을 드렸죠. x제곱 플러스 3, 자, x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합니다. 자, 헬로 얘 자세히 보세요. 얘 보시면 서로 다른 두 화분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죠. 맞죠? 여기서 허근 나오고 여기서 실근 나오죠. 뭘로 확인하자? 보기차식에서의 최고차항과 요놈의 부호가 반대면 항상 이래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x라고 이야기하는 건 여기서 뭐가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 요놈은 x라고 얘기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냥 요 상태에서 해달라는 얘기예요. 요걸 다시 뭐 t로 갔다가 다시 x제곱으로 가는 정신나간 짓을 하지 맙시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곱입니다. 죄송합니다. x 4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4라고 합니다.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억지로 만들어 내시는데 뭐 얘를 통해서 만들 수도 있고 얘를 통해서 만들 수 있어요. 둘 다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되는 새끼 해야 되는 거야. 둘 다 해보고 되는 놈 해봐야 돼요. 근데 얘가 된다는 거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아서 x 4제곱 더하기 4 x의 제곱 더하기 4 마이너스 x의 제곱이 0이다 라고 하면 얘가 x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2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 0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뭐예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형태가 될 테니 얘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는 0이다 라고 하겠죠. 그런데 어때요? 얘는 근이 전부 다 허근이죠. 그쵸? 그러면 x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하나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7이네요. 7i가 나오게 될 것이고, 다른 하나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i다 라고 하는 놈이 나오게 될 겁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필수 예제 12-4번 이다 라고 합니다. 요거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냐면, 내용 정리 먼저 한 다음에 문제풀이로 들어갈 거예요. 얘가 시계수 방정식, 그러니까 개수가 실수인 방정식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얘는 x가 a 더하기 bi이면 x는 a 마이너스 bi도 근이다. 그러니까 서로 편례근을 갖는다 라고 합니다. 왜 안 써? 너 왜 안 써? 칠판에 적혀있는 거 다 적으라는데 왜 안 써? 방금 거기는 왜 끄덕인겨? 안 들려. 실계수 방정식. 자, 그 다음에는 유리계수 방정식. 근데 이 말을 안 쓸 수도 있어요. 그 말을 안 쓰고 그냥 개수가 실수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개수가 유리수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는 개수가 유리수인 방정식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a다라고 x라고 얘기하는 게 a 더하기 b 루트 m이 근이면 x는 무엇이 a 마이너스 b 루트 m도 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각계세 관계를 이용해서 방정식 잡아라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px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x의 세제곱 더하기 px의 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r이라고 하고요. 자, 그랬을 때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러면 p-1이 0이다 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여기 또 무슨 말을 하냐면 px는 0의 근이라고 얘기하는 게 x가 뭐라고요? 1 플러스 2i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렇다라는 건 그리고 뒤에 가서 보니까 어떤 말을 했어요? PQR이 얘가 실수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다 실수인 거예요. 얘네 세 개가 다 실수가 나오게 되니까 뭐가 또 근이 따라서 나오게 된다? 요 놈이 근이면 x가 1-2i다 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2요, 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5라는 걸 찾을 수가 있으니, 따라서 px는 x 더하기 1에 x제곱 마이너스, 좀 다시 쓸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5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네. 자, 그리고 뭐 나머지 한 근이 있는데 나머지 두 근을 구하라. 뭔 소리예요? 자, 이렇게가 됐으니까 그럼 얘가 PQR이라고 하는 건 구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x의 세제곱에다가, 그럼 x의 제곱이라고 얘기하는 게 1-1이니까
x의 제곱이다 라고 하실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은 마이너스 5, 3x네요. 자, 3x 플러스 5다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p값이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니? p는 마이너스 1, q는 3, r은 5 라고 나타낼 수 있고, 나머지 두 분을 구해라. x라고 하는 거, 하나는 마이너스 1, 얘는 인수정리 형식이죠. 그 P 저 P Q R이 어떻게 나온 거죠? PQR이 얘가 저게 네. 자, 그러면 x가 얘하고 뭐가 나와요? 1 마이너스 2i다 라고 한게 나올 겁니다. 자, 12-2 6번 문제. 자, x 세제곱이 1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얘는 3주기짜리다 라고 하는 건 아시죠? 아시죠? 요거는요. 네. 요 정도는 일단은 기억을 해 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런데 요 문제가 지금 계속 뭐 되게 복잡스럽게 나와 있기는 해요. 3주기니까 얘는 3개씩 묶는다 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메가에 마이너스 2 오메가 제곱,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퐁당퐁당 가긴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다 쓸 거거든요. 네, 10개까지밖에 없어서 다 쓸 겁니다. 자, 요게 마이너스 10 오메가의 10제곱 이렇게 하는데 다 써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메가 마이너스 2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3 오메가의 세제곱. 자, 오메가 4 오메가의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5 오메가의 5제곱. 길어라. 자, 얘가 마이너스 6 오메가의 6제곱 이렇게 나올 텐데 이걸 변형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자, 한번 어떻게 가나 보도록 합시다. 얘가요. 자, 오메가, 그쵸? 마이너스.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죠? 오메가의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2배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서 2에 오메가 더하기 1 플러스 3이라고 하겠죠. 그쵸? 그럼 얘네가 얼마가 뭐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일단 조금 더 가보도록 합시다. 얘는 마이너스 4 오메가 플러스 5 오메가의 제곱. 일단 이렇게 가자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요 놈이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이제 6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마이너스 4의 오메가 마이너스 5의 오메가 더하기 1 마이너스 6이라고 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오메가 제곱으로 계산해도 사실 큰 상관없습니다만. 네. 자, 그리고 또 몇 개 더 써야죠. 플러스 7 오메가 그냥 이렇게 쓸게요. 더하기 마이너스 8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9라고 하겠죠. 그러면 얘네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떻게 될까요? 7 오메가 플러스 8 오메가 더하기 1 더하기 9라고 하겠고요. 자, 그리고 또 뭐 이딴 식으로 얘네가 계산이 되겠다 라고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얘네들의 결과를 각각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어차피 마이너스 10 오메가다 라고 오메가 제곱이다 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오메가잖아요. 마이너스 10 오메가.
그러면 얘가 얼마예요? 3 오메가 더하기 5고요. 요 놈은 마이너스 9 오메가 마이너스 11 되고요. 요 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15 오메가 더하기 17이다 라고 하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얼마를 더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10 오메가다 라고 하는 거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뭐 다른 건 아니에요. 그냥 아주 열심히 부지런히 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1이라고 나오겠죠. 자, 그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얘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메가 분의 오메가 바 그리고 오메가 바 제곱 분의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바 세제곱 더하기 뭐 이렇게 계속 가네요. 이렇게 계속 반복이 돼서 어디까지 가자? 오메가 99제곱 오메가가 99제곱입니다. 자, 생각해보자. 요거 10개지? 얘 몇 개야? 99개지? 그럼 내가 얘를 99개를 다 쓸까요?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겠죠? 안 쓰겠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갖다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느냐? 그 얘기인데. 자, 예를 봅시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요. 얘는 오메가로 다 계산을 하셔도 되니까 오메가로 그냥 계산해 봅시다. 얘가요. 오메가 분의 오메가의 몇 제곱? 제곱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이 안 나요. 몇 시간에 한 것 같은데. 자, 두 번 한 것 같은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다 라고 하는 게 0이면 오메가 바가 1이잖아. 그러면 오메가의 제곱 오메가 바 이렇게 안 해도 되죠. 뭐. 요 놈이 오메가의 세제곱일 수도 있고 오메가 바의 세제곱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오메가 바라고 하는 게 오메가의 제곱이 되고 오메가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거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 오메가 바의 제곱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됐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얘는 오메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오메가 바분의 오메가라고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요 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얘가 오메가의 제곱분의 오메가다. 자, 잘 봐라. 오메가분의 1이지. 그쵸? 오메가분의 1이죠. 1은 오메가분의 오메가의 세제곱이죠. 맞죠? 그렇잖아. 1이 오메가의 세제곱이잖아. 근데 이거 니네 연습 안 하면 골로 간다? 진짜 연습 많이 해야 된다. 자, 그럼 이게 오메가의 제곱이다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1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될 듯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얘네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저기에 있는 식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의 제곱 더하기 자, 얘는 오메가의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오메가 그다음에 이제 오메가 제곱이죠. 오메가 제곱의 4제곱이다 라고 하겠죠. 그리고 더하기
오메가의 1, 2, 3, 4, 5가 될 테니까 얘가 4, 5 그럼 여기가 되죠? 오메가의 5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오메가 6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긴 할 텐데 6제곱 제곱의 6제곱이다 라고 나오게 할 거예요. 자 근데 얘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요 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의 오메가가 되죠. 요놈은 1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요 놈이다 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오메가의 6제곱이죠. 오메가의 6제곱이니까 오메가의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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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얘는 오메가의 5제곱이니까 오메가의 제곱 얘가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보니까 어때요? 여기에서 오메가 제곱 오메가 1 오메가 제곱 1 0이죠. 0이다 라고 하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 있겠죠.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몇 개를 묶어서 6개를 묶었을 때 날아가죠. 자 그러면 96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를 얘를 만약에 6으로 나눴어. 그럼 나머지가 얼마야? 99죠? 99. 얘는 96 더하기 6이니까 96 더하기 3이니까 나머지는 3개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라? 앞에서 3개만 끊어라 라고 하셔 이렇게 달라 라고 예사를 했습니다. 규칙을 찾았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뒤로 가지 마시고요. 남은 거 3개가 남았다 라고 하면 앞에서 끊어주세요. 그럼 얘가 이제 얼마가 나온다? 2오메가 더하기 1이다 라고 나오시게 될 겁니다. 네, 조금 불편한 문제일 수도 있을 텐데 해주시길 바래요. 자, 얘가 연습 문제 약간 짜증나는 문제로 갑시다. 12-8번 x의 세제곱 더하기 1은 0 곧 x 더하기 1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의 한 허근이 알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어떻게 적으실 수 있어요? 여기서 나온 아이니까 알파 더하기 알파바가 1이고 알파바는 1이다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옳은 걸 죄다 골라라 라는 문제네요. 기억입니다. 알파바 더하기 알파 더하기 알파바 더하기 1입니다. 이게 0이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니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입니다. 3은 0이 아니죠? 거짓 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다음은 니은은 알파의 알파 마이너스 1 세제곱 알파바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다 라고 하는 게 2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합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이용해 보신다 라고 하면 얘가 알파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알파바이고 알파가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알파가 나온다 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요 놈이다 라고 하는 게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알파바의 세제곱 얘도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합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알파바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고 알파바의 죄송합니다. 알파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또 뒤집혔죠? 이 값은 플러스 2라고 하시겠죠. 참이네요. 열심히 계산해라 라는 거고요.
자, 디귿입니다. 자, 디귿에서 보시면은 얘가 알파 1 알파 바분의 1 알파 더하기 알파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럼 얘네의 값으로 먼저 확인해 봅시다. 자, 헤이 얘라고 얘기하는 게 아까 뭐였어요? 얘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얘가 알파가 되고 요놈이 알파바가 되겠죠. 일단락 여기까지도 이해가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리고 또요. 거기에다가 알파를 더하자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 계산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 안 어려운데? 그냥 한번 해볼까요? 얘가 알파분의 알파바 더하기 알파의 제곱이 됩니다. 근데 얘가요, 어떻게 나오냐면 요 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까 뭐였어요? 1 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 식은 여기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은 시가 같으니까 얼마나 0이라고 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은 리을입니다. 얘도 참이네요. 리을 넣어볼게요. 이거 진짜 오메가는요, 논리라기보다는 이걸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꾸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거 외에는 큰 답안은 없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얘 리을은요, 리을 좀 빡빡해 보이네요. 1 알파분의 1 그리고 1 알파의 세제곱분의 1 1 알파의 5제곱분의 1 자, 그런데 얘가 어디까지 가세요? 1 알파의 100제곱분의 1이다 라고 하는 놈으로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얘는 1 알파분의 1이 나오게 될 것이고, 요 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어떻게가 될까요? 일단 그대로 쓸까요? 알파의 세제곱분의 1 알파의 5제곱분의 1인데, 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알파의 7제곱, 알파의 9제곱, 알파의 11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요 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가 돼요? 얘는 주기가 6자리니까 다시 알파가 되죠. 그리고 얘도 주기가 6자리니까 3, 주기가 6자리니까 요 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101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101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3개로 나누어 본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남더라 라고 하게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구나. 몇 개죠? 51개죠. 죄송합니다. 51개네요. 쏘리. 홀수잖아요. 101로 계산하는 거 있어요. 51개죠. 얘가 101이 이게 51번째 홀수잖아요. 양의 수에서. 그러면 얘는 51번째 홀수니까 이렇게 얘가 17이겠네요. 여기다가 17을 곱하면 되겠네요. 오, 운이 좋네요. 그래서 요것들을 갖다가 드립다 계산을 하셔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뭐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얘가 17을 오메가 바였죠, 아까? 1-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요. 오메가 바분의 오메가 바분의 1 더하기 2i는 2분의 1이고요. 또 요놈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오메가의 제곱
인데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니까 1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1이다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많이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고요. 자, 아까 했던 거 우리가 아까 x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1 했던 거랑 비슷하게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0일 때 여기 지금 알파랑 알파바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저거는 됐고, 자 알파의 세제곱도 알파바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알파의 알파바가 1인데 1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 알파바의 제곱 세제곱이 되기도 하고 세제곱이 되기도 하겠죠. 그러면 얘는 알파의 반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그리고 알파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알파바의 제곱이다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틀이 바뀌게 되겠는지 봅시다. 자, 일단은요. 그것도 마저 적어볼게요.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가 1이다 라고 하는 게 0이죠. 자, 그럼 여기부터 봅시다. 요 놈이다 라고 하는 것도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17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에다가 1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바의 세제곱 그리고 알파바 더하기 2분의 1에다가 자, 요 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돼요? 얘가 얘는 쟤를 넘어가게 되면 알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얘는 그냥 1이다 알파분의 1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따져볼 게 어떤 거냐, 이거는 17에 마이너스 알파바의 제곱이 나오고요 더하기 2분의 1에다가 자, 얘는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거를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으로 빠지겠죠. 왜냐면 요 놈이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니까. 그러면 다시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다 라고 하실 수 있게 되기는 하겠죠. 네. 그러면 요 놈의 값을 찾아보실 수 있게 될 듯 하네요. 네. 계산하는 문제라서 조금은 그렇습니다. 얘가 이제 그거겠죠. 알파 더하기 알파바라고 얘기하는 게 1이고 알파바가 1이다 라고 하니까 알파의 제곱 더하기 알파바의 제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1-2에서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 주시면 될 듯 하네요. 자, 3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것부터 먼저 할까요? 안 쓸 가능성 매우 높은데 그냥 질러보는 겁니다. 왜냐면 근각의 관계를 설명을 해버리면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A에 이렇게 볼까요? A의 x 세제곱 더하기 B의 x 더하기 C 제곱 x 더하기 D는 0이다 라고 할 때 x가 알파고 베타고 감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가 A의 x의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의 x 더하기 d라고 하는 거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다 라고 할 거야.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나오냐? A는 뭐 상관없으니까 B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마이너스 A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라고 나와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라고 하고요. C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A의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라고 해서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다 라고 하는 것은 얼마? A분의 C라고 하고 마찬가지 과정입니다. 그럼 다이렉트로 쓸게요.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라고 확인을 합니다. 근데 이런 식에서는요, 무엇을 더 중요하게 하면 식의 특징을 살펴보셔야 돼요. 식의 특징이다 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가장 간단한 건 있다, 없다 이거예요. 자, 12-9번의 문제거든요. 12-9번. 얘가 생긴 건 이래요. 5x 세제곱 마이너스 124 x 플러스 85라고 하네요. 이렇게 돼 있대요. 자, 특징이 뭔가요? 특징이 뭐지? 윤서 얘기해봐. 특징, 식의 특징. 있다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있다 없다. 빨리 얘기해. 시간 없어. 어? 뭔 소리야? 뭐가 있고 뭐 식의 특징을 얘기해달라니까. 응? 응? 영원히 이 식이 특징이 뭘까요? 그 말을 뭐가 있어요, 뭐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된다고요. 되게 쉬운데. 자, 얘 뭐가 없어요? 이차항이 없죠. 그쵸? 이차항이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차항이 없다 라는 얘기는 B가 0이라는 얘기고, B가 0이다 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 질문을 예를 했어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베타 더하기 감마의 세제곱, 감마 더하기 알파의 세제곱이다 라고 했고요. 자, 그런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감마고, 베타 더하기 감마가 마이너스 알파고, 감마 더하기 알파가 마이너스 베타가 됩니다. 그러면 쟤를 저기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감마의 세제곱, 그리고 더하기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 식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순서대로 씁시다. 이번에는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더하기 감마의 세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나?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감마가 0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예요?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더하기 감마의 세제곱이다 라고 하는 게 3의 위치가 3 알파 베타 감마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감마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85다 라고 이야기가 돼요. 마이너스 85가 아니죠? 요 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뭐가 돼요?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가 아니죠. 플러스죠 이제. 플러스 5분의 85라고 하실 수 있게 되기는 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가 나오게 됩니다. 곱하기 3 아니에요? 곱하기 3. 이게 요놈이고요. 여기 와요.